한 달 안에 못 띄우면 조선소 문 닫습니다. 2003년 스페로우스 포인트 조선소 파산. 2017년 메릴랜드 드라이독 완전 폐쇄. 한때 미국 최대 규모였던 조선소들이 하나둘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수천 명의 숙련 기술자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70년간 미국 해군을 떠받쳤던 조선업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났죠. 그런데 마지막 남은 조선소 한 곳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났습니다. 80 가까운 한국 기술자가 녹슨 용접기 앞에 섰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순간 그가 조용히 말했죠.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그날 밤 미국 조선소에 다시 불이 켜졌습니다. 한 줄의 용접선이 어떻게 죽어가던 미국 제조업을 되살렸는지 그 기적 같은 이야기를 감동내국자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포기를 모르는 한국인의 정신, 오늘 여러분도 느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힘이 됩니다. 여기서 한 달 안에 못 띄우면 조선소 문 닫습니다. 존 맥켄지 공장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손에는 빨간 도장이 찍힌 최후 통첩서가 들려 있었죠. 미국 해군 연료 경납 탱크 개조선 한 척. 이 배를 완성하지 못하면 70년 역사의 조선소가 영원히 문을 닫게 됩니다. 15명의 기술자들이 마주한 도면 위에는 뚜렷한 구멍이 났습니다. 선체 절반도 완성되지 않았고 용접해야 할 철판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누가 봐도 납기 기한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수석 기술자 제이크 윌슨이 비웃듯 혀를 찼습니다. 그는 이 조선소에서 20년을 일한 베테랑이었지만 지금은 체념과 냉소로 가득했죠. 애초에 불가능한 일정을 잡아놓고 기적을 바라는 정부. 혹시 조선소를 정리하려고 일부러 이런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제이크의 표정에 다른 기술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페로우스 포인트가 파산한 뒤 남은 마지막 조선소였죠. 하지만 이곳도 이미 직원의 3분의 2가 해고됐고 장비는 낡아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구석에서 조용히 서 있던 한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강진호. 70 가까운 나이에 한국에서 온 기술 교류 프로그램 파견자였죠. 손에는 오래된 용접 장갑과 메모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 늙은 아시아인을 데려와서 뭘 하겠다는 건가? 제이크가 강진호를 힐끗 보며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언어도 안 통하는데 시간만 낭비하는 거 아닌지 차라리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문 닫는 게 나을 텐데 하는 표정이었죠. 그 말이 강진호에게도 들렸습니다. 영어는 서툴렀지만 사람 표정과 분위기는 읽을 줄 알았죠.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메모장을 펼쳐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존 맥켄지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 조선소는 그의 아버지 세대부터 일해온 삶의 터전이었죠. 한국 전쟁 때는 수송선을, 베트남전 때는 상륙함을 만들어 미국을 지켜낸 자랑스러운 곳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말하면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해군 계약도 끊기고 조선소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다른 기술자들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절단기는 고장나고 크레인은 삐걱거리고 용접기는 전압이 불안정해서 품질 관리가 불가능했습니다. 이런 상태로 군용 선박을 만들라는 게 말이 되는지 의문이었죠. 강진호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야드를 내려다보는 창가로 걸어갔죠. 녹슨 레일, 고장난 절단기, 밀려있는 자재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37년 전 부산 영도 조선소에서 아버지와 함께 일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장비는 낡았고 일정은 빠듯했죠. 하지만 아버지는 늘 말했습니다. 배를 만드는 건 기계가 아니라 사람 손이라고. 포기하지 않는 손이면 뭐든 만들 수 있다고 말입니다. 강진호는 메모장을 덮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이크가 비웃듯 고개를 저었죠. 뭘 해보겠다는 건지, 당신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건지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강진호는 제이크를 바라보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약속입니다. 그 말에 회의실 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무언가 단단한 의지가 느껴졌죠.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기술자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날 오후 강진호는 홀로 야드에 나갔습니다. 아무도 반기지 않았고 인사하는 사람도 없었죠. 하지만 그는 묵묵히 작업복을 입고 용접기를 꺼냈습니다. 단 한 달 안에 이 모든 걸 해내야 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지만
그에게는 포기라는 선택지가 없었죠. 아버지가 물려준 용접 장갑을 끼며 강진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저녁 조선소에 홀로 남은 강진호의 실루엣이 석양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의 용접봉은 이미 불꽃을 피우기 시작했죠. 강진호는 새벽 5시에 기숙사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모자챙을 푹 눌러쓴 채 아무도 없는 야드로 걸어갔죠. 아직 어두운 하늘 아래 홀로 서 있는 그의 모습은 마치 전장에 나선 노병 같았습니다. 첫날부터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용접기 덮개를 열자 회로가 엉망으로 꼬여 있었고 절단기는 날이 무뎌져서 철판을 제대로 자르지 못했습니다. 크레인은 삐걱거리며 위험할 정도로 흔들렸죠. 20년 전 장비로 최신 군용 선박을 만들라는 게 애초에 무리였습니다. 하지만 강진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용접기 안을 들여다보며 오래된 메모장을 꺼냈죠. 한국어로 빼곡히 적힌 기술 노트였습니다. 37년간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가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오전 8시 출근한 기술자들이 강진호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미 3시간째 기계를 만지고 있었죠. 수리반장 톰이 커피를 마시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쳤군. 저 인간 또 나왔어. 그의 말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매일 가장 먼저 조선소에 도착하고 가장 늦게 철수하는 강진호를 보며 동료들은 코웃음을 쳤죠. 마치 조선소가 자신에게 마지막 남은 전장이라도 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야드는 여전히 냉소로 가득했습니다. 한국 사람 하나 데려왔다고 뭐가 바뀌겠냐는 시선들. 말도 안 통하는데 이게 뭐하는 짓이냐는 수군거림들. 하지만 강진호는 묵묵히 자신의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날 오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고장났던 용접기에서 찌익하는 소리와 함께 붉은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강진호가 회로를 다시 연결하고 전압을 조정한 결과였죠. 다음 날에는 절단기의 커터 각도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강진호가 밤새 조정한 그대로였죠. 철판 적재 방식도 효율적으로 바뀌었고 용접 순서도 체계적으로 정리됐습니다. 이틀 뒤 존 맥켄지 공장장이 다시 야드에 나타났습니다. 강진호가 선체 아래서 철판 2장을 고정하고 있을 때였죠. 그의 이마에는 땀이 흘렀고 작업복은 쇠가루로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강 선생, 시간이 없어요. 이틀 안에 선체 및 작업 끝낼 수 있겠습니까? 존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납기까지 남은 시간은 27일. 현재 진도로는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강진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손에 묻은 쇠가루를 털어내며 가만히 말했습니다. 시간이 아니라 마음이 문제입니다. 존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죠.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일정은 줄어들었고 기술자들의 피로도는 높아졌으며 강진호를 따르는 사람과 거부하는 사람의 갈등도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작은 사고가 났습니다. 용접 중 철판이 한쪽으로 밀리며 25살 젊은 기술자 라이언이 발목을 다쳤습니다. 그는 대학에서 조선공학을 전공했지만 현장 경험은 부족했죠. 라이언이 응급실에서 돌아온 후 강진호는 서둘러 그를 찾아갔습니다. 붕대를 감은 발목을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왜 걱정하시죠? 나는 당신 때문에 다친 건데요. 라이언의 말투는 차가웠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로서의 자존심이 상했던 것 같았죠. 늙은 아시아인에게 배워야 한다는 현실이 불쾌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진호는 아무 말 없이 그의 붕대 위로 수건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배를 만들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건 책임이야. 그 말에는 37년간 현장에서 겪은 무수한 경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산 영도에서 아버지와 함께 일하던 시절, 실수로 동료가 다쳤을 때 밤새 간병했던 기억. 배를 만드는 일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라는 걸 배웠던 순간들 말입니다. 라이언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길은 창밖에 있었지만 그 안에서는 무언가 흔들리고 있었죠. 자신의 경솔함과 편견에 대한 부끄러움이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라이언은 목발을 짚고 다시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강진호의 작업 뒤를 따라가며 도왔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침묵이 말보다 강하게 전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작업자들이 하나 둘 강진호의 방식에 따라 하기 시작했습니다. 명령하지 않아도 스스로 움직이는 손들이었죠. 철판을 나르고 용접 준비를 하고
마감을 맞춰가는 모습에서 변화의 조짐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선체 아래 첫 단 철판이 완전히 고정됐습니다. 불꽃은 여전히 타올랐고 조선소에는 작은 박수가 들려왔죠. 처음으로 들리는 격려의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제이크 윌슨은 여전히 냉소적이었습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속삭였죠. 하루 이틀 잘한다고 뭐가 바뀌겠냐고. 결국 시간에 쫓겨 실패할 거라고 말입니다. 강진호는 그런 시선들을 느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말했던 것처럼 포기하지 않는 손이면 뭐든 만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야드 사무실 불이 꺼지지 않았죠. 작업 일지를 들여다보던 강진호는 손가락으로 납기일을 가리켰습니다. 25일이라는 숫자가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았죠. 누군가는 포기했지만 그는 이제 막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눈앞의 철판은 녹슬었지만 마음의 용접봉은 더욱 뜨거운 불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볼티모어 항바깥에서 밀려오는 저녁바람은 오래된 철의 냄새를 실어왔습니다. 녹슨 크레인, 벗겨진 도장, 기름때로 덮인 지게차. 이곳은 과거의 영광을 기억하는 듯 했지만 오늘을 살아내기엔 벅찬 현실이었죠. 조선소 식당 구석, 강진호는 노동자 몇 명과 함께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수저는 없었고 모두 손으로 햄버거를 쥐고 있었죠. 그들의 눈빛은 무겁고 어깨는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기술자 윌리엄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 조선소에서 25년을 일했다고 했죠. 한국 전쟁 때 수송선을 만들고 베트남전 때는 상륙함을 제작했던 자랑스러운 기술자였습니다. 우리 아버지, 여기서 25년 일하셨습니다. 이 조선소는 우리 가족의 자존심이었어요. 윌리엄의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세대가 만든 배들이 태평양을 누비며 미국을 지켰던 시절. 그때는 메릴랜드 조선소가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그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붉은 기가 돌았죠. 그런데 지금은 자존심도 밥도 못 줍니다. 폐쇄는 시간 문제예요. 그 말에 다른 기술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이력서를 다른 회사에 넣었다고 했고 또 다른 사람은 트럭 운전을 배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조선업이 끝났다는 체념이 식당 안을 지배했죠. 강진호는 천천히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배를 만드는 건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삶을 떠나보낼 그릇을 만드는 거죠. 말끝이 떨어지자 식당 안은 고요해졌습니다.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고 누군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죠. 그 한마디가 어딘가 굳게 닫혀있던 마음에 금을 내는 것 같았습니다. 강진호의 말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에게 배는 단순한 운송수단이 아니었죠. 가족을 책임지는 아버지들이 타고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의지하는 생명선이었습니다. 그런 배를 만드는 일에는 기술보다 중요한 게 있었죠. 그날 오후 야드 안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자신만의 방식으로 고집을 부리던 기술자 브라이언이 강진호가 설계한 철판 배치 순서를 그대로 따라하기 시작한 겁니다. 브라이언은 40대 후반의 베테랑으로 스페로우스 포인트에서 일하다가 이곳으로 옮겨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다며 다른 사람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았죠. 그런 그가 변했다는 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존 맥켄지가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궁금하다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브라이언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누구보다 먼저 철판에 손을 대고 강진호가 하는 일을 눈으로 따라가며 하나씩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자 조선소의 공기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기술자들이 작업 중간마다 강진호에게 의견을 묻기 시작했고 강진호도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며 함께 판단했죠. 그건 단순한 지시가 아니라 존중의 언어였습니다. 야드 한켠에서는 오래전 퇴직한 기술자 2명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60대 후반의 로버트와 70대 초반의 프랭크였죠. 그들은 각각 30년, 40년을 이 조선소에서 보낸 산증인들이었습니다. 여긴 우리 손때가 묻은 곳이야. 마지막이 될지 몰라도 그냥 보고만 있긴 싫었어. 로버트의 말에는 묵직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은 굳었지만 눈빛은 다시 살아났죠. 쇠를 다루는 손보다 더 귀한 것은 그 쇠에 깃든 기억을 존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프랭크는 강진호에게 오래된 도구 상자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40년 전 독일에서 수입한 정밀 측정기가 들어있었죠. 아직도 완벽하게 작동하는 명품이었습니다. 이걸 써보세요. 젊은 친구들은 디지털만 믿는데
때로는 아날로그가 더 정확해요. 강진호는 감사하다는 표정으로 도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즉시 철판 두께 측정에 활용했죠. 놀랍게도 디지털 측정기보다 더 정확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조선소에는 냉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은 멀리서 감시만 했고 지역 언론은 폐쇄 가능성을 계속 흘리고 있었습니다. 배는 아직 물 위에 떠오르지 않았고 미국 조선업은 회복이라는 단어조차 조심스러워했죠. 제이크 윌슨은 동료들에게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늙은 한국인과 퇴물 기술자들이 합쳐봤자 뭐가 달라지겠냐고 했죠. 결국 시간에 쫓겨 망신만 당할 거라며 비관론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변화의 조짐이 뚜렷해졌습니다. 야드에 남아있던 모두가 강진호가 그어놓은 선 위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 선은 배의 중심을 이루는 선체 중심선이었고 기술자들은 그 선 위에 자신들의 손과 마음을 올려놓기 시작했죠. 라이언도 목발을 짚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며칠 전 사고 때문에 강진호를 원망했던 그였지만 이제는 다른 표정이었죠. 책임과 신뢰에 대해 배운 후 그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윌리엄은 아버지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 조선소가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가족의 역사라는 걸 다시 깨달았기 때문이었죠. 브라이언도 묵묵히 철판을 정리하며 내일의 작업을 준비했습니다. 녹슨 철판 위에 새로운 자부심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강진호 혼자서는 불가능했던 일이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하나씩 전해지면서 조선소에는 오랜만에 희망의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강진호는 기숙사에서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부산 영도에서 배운 가르침들이 지구 반대편에서 다시 꽃피고 있었죠. 포기하지 않는 손, 그 손들이 모여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납기까지 남은 시간은 20일. 하지만 선체 완성도는 겨우 40%에 불과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하나씩 터져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죠. 월요일 아침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주요 자재 공급업체인 알코아 스틸이 파업에 들어간 것입니다. 선체 제작에 필수적인 특수강제 공급이 중단됐죠. 이는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프로젝트 자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치명적인 사태였습니다. 존 맥켄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는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대안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했죠. 하지만 다른 공급업체들은 이미 계약이 차 있거나 납기를 맞출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끝이야. 제이크 윌슨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이런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죠. 동료들에게 이미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고 조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강진호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포항제철 특수강제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강진호에게 집중됐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국제 운송에만 2주일이 걸리고 품질 인증도 받아야 했으니까요. 존 맥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촉박해요. 운송비도 만만치 않고. 하지만 강진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한국에 있는 옛 동료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죠. 새벽 2시까지 국제전화를 받아가며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다음 날 기적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포항제철에서 긴급 지원을 약속한 것입니다. 항공운송으로 닷새 만에 자재를 공급하겠다고 했죠. 운송비는 한국 측에서 부담하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이 소식에 조선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죠. 화요일 오후 또 다른 악재가 터졌습니다. 해군 감독관이 불시 점검을 나온 것입니다. 중령 계급장을 단 감독관은 차가운 표정으로 현장을 둘러봤죠. 현재 진행 상황으로 봐서는 납기 준수가 어려워 보이는데요. 감독관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이미 다른 조선소와 대한 계약을 검토 중이라는 소문도 돌고 있었죠. 존 맥켄지는 식은땀을 흘리며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감독관의 표정은 굳어져만 갔습니다. 특히 강진호를 보는 시선에는 노골적인 경계심이 드러났죠. 외국인 기술자가 미군 함정 제작에 참여하는 게 적절한가요? 그 말에 현장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강진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주변 기술자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죠. 라이언이 입술을 꽉 깨물었고 윌리엄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수요일에는 설상가상으로 장비 고장이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메인 크레인의 유압 계통이 고장나면서 대형 철판 운반이 불가능해졌죠. 수리업체는 부품 조달에 일주일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이제 정말 답이 없어.
브라이언마저 포기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동안 강진호를 따라왔던 그였지만 연이은 악재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죠. 하지만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퇴직 기술자 프랭크가 나서서 말한 것입니다. 내가 고칠 수 있어. 40년 전에도 이런 고장 여러 번 봤거든. 프랭크는 7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직접 크레인에 올라갔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했고 3시간 만에 유압계통을 완전히 복구해냈죠. 목요일, 더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지역 언론에서 조선소 관련 부정적 기사를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입니다. 마지막 조선소마저 실패 위기라는 제목의 기사가 일면을 장식했죠. 기사에는 익명의 관계자 인터뷰도 실렸습니다. 현실적으로 프로젝트 성공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익명 관계자가 제이크 윌슨일 가능성이 높았죠. 이 보도 이후 투자자들이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정치인들도 조선소 지원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죠. 사면 초가의 상황이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가장 치명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핵심 기술자 5명이 동시에 사표를 제출한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일자리를 찾았다며 즉시 퇴사하겠다고 했죠. 미안해, 강 선생. 하지만 가족을 생각하면 그중 한 명이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실업급여도 얼마 남지 않았고 아이들 학비도 걱정이라고 했죠.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강진호는 그들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고 했죠. 하지만 그의 어깨가 조금 처져 보였습니다. 주말이 되자 조선소는 거의 텅 비었습니다. 남은 인원은 10명 남짓. 그나마도 절반은 퇴직자들이었죠. 젊은 기술자는 라이언과 윌리엄, 브라이언 정도였습니다. 일요일 밤 강진호는 홀로 야드를 걸었습니다. 반쯤 완성된 선체가 달빛 아래 서 있었죠.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라이언이었죠. 그는 목발 없이 걸어왔습니다. 발목이 다 나은 모양이었죠. 혼자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함께 해야죠. 라이언의 말에 강진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었죠. 폭풍은 더 거세질 것 같았지만 그들에게는 아직 포기하지 않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은 이들은 작은 모임을 가졌습니다. 맥주 대신 커피를 마시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의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월요일 새벽 4시 강진호가 조선소에 도착했을 때 야드는 유령도시 같았습니다. 지난주 사표를 낸 기술자들의 빈자리가 너무도 적나라했죠. 공구함은 비어있고 작업대는 정리된 채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제이크 윌슨마저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20년 베테랑이 결국 등을 돌린 것 같았죠. 그의 자리에는 사직서 한 장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오전 8시 출근한 인원을 점검한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강진호를 포함해 단 9명. 그나마도 절반은 70을 넘긴 퇴직자들이었죠. 이 인원으로 열흘 안에 배를 완성한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존 맥켄지는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아침부터 전화기를 붙들고 인력 파견 업체에 연락했지만 단기간에 숙련 기술자를 구하는 건 불가능했죠. 임시 용접공들은 있었지만 군함급 정밀도를 요구하는 작업에는 투입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 2시 해군 감독관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라 상급자를 동반했죠. 대령 계급장을 단 고위 감독관이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냉혹했습니다. 계약 해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납기 준수가 불가능해 보입니다. 대령의 말에 존 맥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계약 해지는 조선소의 완전한 몰락을 의미했죠. 70년 역사가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강진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령 앞에 섰습니다. 열을 주세요.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대령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80 가까운 늙은 한국인이 당당하게 맞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날 저녁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도 야드에 불이 꺼지지 않은 것입니다. 9명이 모두 남아서 야간 작업을 시작한 것이죠. 70이 넘은 프랭크가 크레인을 조작했고 로버트는 철판을 나르며 젊은이들 못지않은 체력을 보여줬습니다. 라이언과 윌리엄, 브라이언은 강진호의 지시에 따라 정밀 용접에 집중했죠. 화요일 아침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선체 완성도가 10%나 올라간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진도였죠.
강진호의 효율적인 작업 배치와 퇴직자들의 노하우가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수요일 더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특수강제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운송 과정에서 일부가 손상됐고 품질 인증에도 시간이 걸린다고 했죠. 이제 정말 끝이야. 브라이언이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대체 자재를 구하려면 최소 2주일은 걸렸죠. 하지만 남은 시간은 일주일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제이크 윌슨이었죠. 그는 사직서를 제출한 후 사라졌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전과 달랐죠. 내가 돌아왔어. 마지막까지 함께하겠어. 제이크의 말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는 지난 며칠간 자신의 행동을 반성했다고 했죠. 20년간 몸담았던 곳을 그렇게 떠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목요일,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볼티모어 인근의 다른 조선소에서 일하던 기술자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스페로우스 포인트 출신들과 다른 폐쇄된 조선소에서 일했던 베테랑들이었죠. 그들은 SNS를 통해 마지막 조선소의 소식을 접했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배가 우리 손으로 끝나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모두 무보수로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배, 우리가 끝내야죠. 한 베테랑 기술자가 말했습니다. 그 말에 담긴 자부심과 의지는 모든 이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죠. 금요일 오후 인원은 39명으로 늘었습니다. 밤이 되자 그 수는 52이 되었죠. 자발적으로 참여한 기술자들이 야드를 가득 메웠습니다. 누군가가 커다란 흰 도면을 펼쳤습니다. 한국에서 공동 개발한 코리아형 설계안이었죠. 그것은 몇 달 전 한국 연구원들과 함께 만든 선체 구조였습니다. 그 도면은 미국식 조선 설계보다 더 간결하고 정밀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일하는 사람을 믿는 방식으로 짜여 있었죠. 복잡한 매뉴얼 대신 현장 기술자의 판단을 존중하는 설계였습니다. 설계안을 중심으로 숙련공들은 한 명씩 자리를 잡았습니다. 밤샘 작업이 시작됐죠. 용접 불꽃이 야드 곳곳에서 피어올랐고 망치질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토요일 새벽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선체가 거의 완성에 가까워진 것입니다. 한 명씩 흩어져 있던 기술자들이 힘을 합치자 불가능해 보였던 일정이 현실이 되고 있었죠. 일요일 아침 마침내 배가 물 위에 떠올랐습니다. 진수식은 소박했지만 감동적이었죠. 기자들이 찾아왔고 방송 카메라가 조선소를 비췄습니다.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따로 있었습니다. 부두 끝에 한국인 기술자 3명이 조용히 서 있었던 것입니다. 강진호와 함께 온 동료들이었죠. 그들은 손을 흔들지도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선박이 물살을 가르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죠. 한 기자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왜 박수도 치지 않으시나요? 그중 한 명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믿었으니까요.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해 주었습니다. 기술이나 기적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믿음이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볼티모어 지역 방송국 WBAL-TV의 긴급 보도가 시작됐습니다. 화면에는 노란 조명 아래 선박이 천천히 물 위를 가르는 모습이 흐르고 있었죠. 카메라 주민이 된 순간 갑판 위에 고개 숙인 기술자들의 실루엣이 또렷하게 잡혔습니다. 그들의 모습에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 흘러나왔죠. 앵커 마샤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몇 번이고 떨었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흐르고 화면 뒤편에서 무언가 콧등을 훌쩍이는 소리가 새어나왔죠. 오늘 미국 조선업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뉴스 끝 무렵 제작진이 덧붙인 한 장의 사진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흑백에 가까운 톤으로 보정된 사진 한 장. 강진호가 망가진 안전모를 조심스레 손질하는 장면이었죠. 이 사람들은 돈이 아니라 명예를 지켰습니다. 그 문장 자막이 뜨자 댓글창에는 수백 개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이게 진짜 미국이다. 우리가 잃어버린 걸 한국인이 지켜줬다. 강진호를 시민권자로 만들어야 한다는 반응들이었죠. 다음 날 아침 CNN과 MSNBC, 로이터까지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CNN은 K-기술, 미국 조선업의 생명줄이라는 타이틀로 한국의 기술과 미국의 정신이 함께 만든 기적을 집중 보도했죠. 워싱턴 포스트는 사설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메릴랜드의 작은 조선소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다. 이는 글로벌 시대 진정한 협력의 모습을 보여준다.
한국에서도 반응이 터져나왔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댓글 하나가 눈길을 끌었죠. 급에 한국인도 함께 만든 겁니다. 하지만 박수는 미국이 받아야죠. 우리는 믿었으니까요. 이 문장은 곧 미국 언론에서도 회자됐고 BBC는 믿음의 조선소라는 제목으로 특집 다큐멘터리를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의미 깊은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조선소 재가동이 결정된 후의 일이었죠. 존 맥켄지는 기자회견에서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의 기술 교류를 정식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날 저녁 강진호는 아버지 강노식의 마지막 작업복을 꺼냈습니다. 스페로우스 포인트에서 37년을 보낸 아버지가 폐쇄 통보 다음 날 벗어둔 그 작업복이었죠. 아버지는 조용히 흙 묻은 손으로 헬멧을 벗으며 말했었습니다. 다 쓸어버리고 가라고 했던 그 순간을 강진호는 잊을 수 없었죠. 아버지, 그럼 지금은 괜찮은 거예요? 그때 노식은 대답 대신 손등으로 강진호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괜찮은 놈이 말이 맞냐고 했던 그 순간이 생생했죠. 지역방송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을 때 강진호는 기자의 질문에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게 아버지한테 주는 마지막 도면이에요. 그리고 들고 있던 도면 한 장을 스페로우스 포인트 표지석 위에 올려뒀습니다. 사진이 찍혔죠. 낡은 조선소 입구의 도면 하나. 그 위에 붉게 물든 석양이 내려앉았습니다. 댓글에는 이런 글이 달렸습니다. 세상이 바뀌어도 아버지의 손이 만든 배는 가라앉지 않는다. 강진호는 기계를 살린 게 아니라 아버지의 시대를 살린 거야. 그날 밤 조선소에는 새로운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미 해군에서 추가 함정 건조를 의뢰한 것이었죠. 이번에는 한국기술진과의 정식 합작 프로젝트였습니다. 강진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바다를 건너 또 다른 희망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말입니다. 3개월 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메릴랜드 조선소의 대형 프로젝트가 잇따라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죠. 미 해군뿐만 아니라 상업선 주문까지 쇄도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노르웨이 선주회사에서 온 주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식 기술로 만든 미국 배를 지명 주문했죠. 품질과 효율성에서 유럽 조선소를 뛰어넘었다는 평가였습니다. 강진호는 이제 정식 기술 고문으로 임명됐습니다. 한국에서도 대형 조선사 임원들이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하기 시작했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에서 온 엔지니어들이 강진호의 작업 방식을 배워갔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라이언은 조선공학 석사과정에 진학했습니다. 그는 논문 주제로 한국식 현장 중심 조선 기법을 선택했죠. 이론과 현장의 만남이 얼마나 강력한지 몸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윌리엄은 아버지의 공고함을 다시 꺼냈습니다. 25년 전 아버지가 쓰던 그 도구들로 다시 배를 만들기 시작했죠. 가족의 자존심을 되찾은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아들도 여기서 일하고 싶대요. 조선소가 자랑스럽다고 하더라고요. 윌리엄의 말에는 벅찬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폐쇄 위기였던 곳이 이제는 지역의 자랑이 됐죠. 브라이언은 기술교육원에서 강사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용접공들에게 강진호에게 배운 기법들을 전수했죠. 포기하지 않는 정신도 함께 가르쳤습니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제이크 윌슨에게 있었습니다. 한때 가장 냉소적이었던 그가 이제는 팀장으로 승진해 후배들을 이끌고 있었죠. 처음엔 인정하기 싫었어요. 늙은 한국인한테 배운다는 게 자존심 상했거든요. 제이크는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진짜 실력 앞에서는 국적이나 나이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배울 게 많았어요. 한편 한국에서도 큰 반향이 일었습니다. KBS는 바다 건너간 한국의 혼이라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죠. 강진호의 이야기가 전국에 방송되면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포항제철에서는 강진호에게 명예 고문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중히 거절했죠. 아직 미국에서 할 일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건 젊은 한국 기술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강진호를 만나기 위해 미국으로 연수를 오는 이들이 늘어났죠. 그들은 기술보다는 정신을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1년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메릴랜드 주지사가 강진호에게 명예 시민증을 수여한 것이죠. 조선업 부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입니다. 시상식에서 강진호는 짧은 소감을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아버지한테 배운 걸 했을 뿐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날 저녁 강진호는 혼자 부두를 걸었습니다.
자신이 용접한 첫 번째 배가 멀리 떠나가는 모습이 보였죠. 그 배는 지금 태평양을 누비며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국에서 온 전화였죠. 부산 영도 조선소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기술자들과 함께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강진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다가 국경을 나누지만 기술과 정신은 바다를 건너 하나가 되고 있었죠. 아버지가 꿈꿨던 세상이 조금씩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조선소에는 새로운 도면들이 도착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공동 설계한 차세대 함정 설계도였죠. 국경을 넘나드는 협력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정신 하나가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스페로우스 포인트 조선소, 한때 미국의 심장이었지만 오랜 폐허처럼 어둠에 묻혀있던 그곳에 다시 불이 들어온 그날 밤의 일입니다. 용접기 첫 불꽃은 제가 직접 켰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기술자들은 저마다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단한 눈빛으로 용접선을 따라 움직였죠. 그 불빛은 파란 불꽃처럼 강렬하게 흔들렸습니다. 정적이 흘렀고 누군가 숨을 들이마신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진짜 다시 돌아온 거야? 윌리엄이 중얼이듯 말했죠. 그는 이 조선소에서 20해를 일한 전직 엔지니어였습니다. 손이 떨려서 처음엔 용접선을 제대로 그리지 못했어요. 그러자 제가 뒤에서 조용히 손을 얹었습니다. 윌리엄, 한 번만 더 믿어봐요. 우리가 하던 일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보여줘야죠. 윌리엄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토치를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조선소는 완전히 달라졌죠. 첫 배는 초소형 물류선이었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미국 내 수출입 흐름을 살릴 파일럿 프로젝트였죠. 뉴스에서 보도되기 시작했고 한국식 고정밀 조립법으로 부활한 미국 조선기술이라는 타이틀이 붙었습니다. 한국에서 연수를 받았던 우리 팀원들도 다시 불려와 미국 기술자들과 손을 맞댔고 어깨 동무하며 용접선 위를 걸었습니다. 그 장면이 촬영되어 전국 뉴스에 나갔을 때 누군가 이렇게 말했죠. 미국이 한국에 배운 건 기술이 아니라 정신이다.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조선소는 지역 최대 고용업체가 됐죠. 윌리엄의 아들이 정말로 입사했고 라이언은 박사과정을 마치고 수석 엔지니어가 됐습니다. 제이크는 부공장장으로 승진해서 신입사원들에게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가르치고 있어요. 가장 놀라운 건 브라이언의 변화였습니다. 그는 지금 강진호 기법이라고 불리는 용접 방법론을 체계화해서 미국 조선업계 표준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처음엔 냉소적이었던 그가 이제는 가장 열정적인 전도사가 됐죠. 한국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부산 영도 조선소에 미국관이라는 전시관이 생겼어요. 그곳엔 제 아버지 강노식과 제가 함께 찍은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아버지의 헬멧과 제 용접 장갑이 나란히 전시돼 있죠. 아들이 아버지 꿈을 이뤘다는 설명문이 붙어 있습니다. 올해 봄, 더 큰 소식이 있었습니다. 한마이너스미 조선업협력센터가 정식으로 설립된 것입니다. 양국 기술자들이 상호 교류하며 차세대 선박 기술을 개발하는 기구죠. 저는 초대 공동소장으로 임명됐습니다. 그날 개소식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미국 해군 장성들, 한국 조선업체 회장들, 그리고 무엇보다 그날 함께했던 기술자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개소식 마지막에 제가 짧은 소감을 말했습니다. 기술은 국경을 넘나들지만 정신은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해집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 증거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조선소를 걸었습니다. 3년 전 절망에 빠져있던 그 야드에 이제는 수십 척의 배가 건조되고 있었어요. 야간 조명 아래서도 젊은 기술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부산에서 온 전화였어요. 제 아들이었습니다. 그도 이제 조선 엔지니어가 되어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뒤를 잇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도 미국에 가서 배우고 싶어요. 아들의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3대가 이어가는 바톤이었죠. 지금도 스페로우스 포인트에는 그날의 첫 용접선을 기념하는 작은 명판이 있습니다. 그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죠. 이 불꽃은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의 것이다. 마이너스 2024년 가을. 조선소 하나가 다시 불을 밝힌 날,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기술보다 중요한 건 그 기술을 믿는 사람이라는 걸요. 미국의 심장이라 불리던 곳, 그 자리에 다시 깃든 불꽃. 제가 남긴 작은 용접선은 단지 철판을 잇는 선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를 잇는 희망의 선이었습니다.
그 불꽃은 지금도 타오르고 있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을 거예요. 한 줄의 용접선이 바꾼 세상. 80 가까운 한국 기술자 강진호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미국 조선업의 마지막 보루였던 메릴랜드 조선소. 그곳에서 벌어진 기적은 기술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정신의 승리였죠. 제이크 윌슨은 냉소에서 희망으로, 라이언은 편견에서 존중으로, 윌리엄은 절망에서 자부심으로 변했습니다.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한 사람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어요. 기적이 아닙니다. 약속입니다. 강진호가 했던 그 말처럼 진짜 기적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아버지에게 배운 가르침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다시 그 아들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유산이겠죠. 지금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는 누군가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맞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한 사람의 용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불꽃이라도 남겼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감동내국자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을 계속 찾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감동도 나눠주세요.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의 감동.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